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총리가 사임하는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포르투갈의 재정 위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그룹들이 은행산업 재편을 위한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그룹의 새 경영진 선정 작업이 23에서 25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면서 금융그룹 간 시장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지진의 쓰나미, 원전 사고로 이어진 연쇄 충격이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를 깨뜨리면서 후폭풍이 우리나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기반 사업 선진화 등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어제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무려 24포인트나 오르면서 한 달 반 만에 20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이 나흘 연속 순매도하면서 몸을 사렸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던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들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자,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예. 네,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대모비스를 700억 이상 가량 매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를 2위로 올려놨습니다. 3위는 OCI, 그리고 4위는 포스코입니다. 5위는 현대차, 역시 또 차차차로 나가고 있고요. 자, 기관은 1위 현대차, 2위 하이닉스, 그리고 S-오일,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삼성물산과 같은 종목들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두 양 메이저들 역시 그 자동차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요. 또 이제 꺼져가는 듯하던 그 뭐 정유주들 그리고 화학주들까지도 강세를 다시 보이는 어제 시장이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 역시 관심 있게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예, 현대차그룹 3인방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로 이제 시총 종목으로 등극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쳤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다시 화학주에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닷새째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닷새째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원자재 관련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외국인 쪽 매수 부분을 본다면 성우하이텍, 네오위즈게임즈,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썰트리온, 동우 순위로 랭킹이 돼 있고요. 기관 쪽은 아토, CJ오쇼핑, 다음, LMS, 성우하이텍이 상위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성우하이텍이 그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은 덕산하이메탈이 조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조금 그 반도체에 이어서 LED 장비 쪽으로 조금 매수가 또 집중되는 매수의 신호가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도 자동차 부품주에 매수가 집중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요.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일단 간밤 시장에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각종 악재도 불구하고 그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의 포르투갈이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긴축안이 부결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은행권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포르투갈의 그 긴축안 부결로 인한 그런 우려감들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에 수혈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들로 좀 무마되는 것 같고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그 30개 은행에 대해서 무더기로 좀 강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양 시장 모두 강세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실적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분위기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좀 보자면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부진했었던 IT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조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일어나면서 좀 강세를 나타냈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 그 국내 시장에서도 IT주들의 좀 행보를 관심 있게 보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은 그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 시장은 거의 그 약 보합세로 끝났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중국 최대의 그 석유 생산 업체인 중국해양 석유 총공사가 지난 그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좀 이 실적이 나오면서 2% 이상의 좀 상승을 보였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설은행과 공상은행 그리고 중국은행도 실적 기대감에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제가 지지난 시간부터 어떤 자동차 생산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역시나 그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좀 하락하는 그 급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시멘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우리 그 국내 시장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 굿모닝 대박 예감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왔던 시나리오가 어제까지는 일단은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또 저와 또 정택은 그 팀장님의 어떤 그 시나리오들을 전략을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예상이 좀 적중해왔기 때문에 다음 시나리오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첫 7일 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갖고 왔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7일 연속 순매수하는 부분들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의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심들이 좀 더 살아났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그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일단은 플러스 마감했다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닷새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징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됐던 그러한 그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 잠식이나 이러한 위기감들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기업들 참 많이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빠져나오기도 어렵게 하한가에 들어간 부분들도 많을 텐데,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적으로 봉신이나 셀런, 성진건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이러한 그 기업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피 쪽에서는 R&L 바이오도 끼어 있었고요. 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을 미뤘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밤사이 마감했던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왔던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포르투갈 악재로 하락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악재보다는 조금 자동차 업종의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의 영향으로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제가 방송에서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레드햇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일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또 상승 마감하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포르투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그 포르투갈 긴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내용 자체가 그 사회보장 지출 축소, 그리고 실업급여 감축,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이 있는데, 사회민주당이 야권에서 이런 그 내용들은 조금 국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그 구제금융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구제 금융이 한 70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1,050억 유로,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850억 정도 유로를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포르투갈 총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축안이 부결이 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포르투갈 정부가 긴축을 하지 않는다면은 IMF라든지 그리고 유럽 안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피반이 정부 긴축안보다 훨씬 더 가혹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포르투갈 내에는 자체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되고 국가 재정 상태에서는 조금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정부 긴축안을 내세우면서 시간을 장기화 가져가는 것보단 빠른 시일 내 구제 금융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금은 반대로 작용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그 포르투갈 사태가 스페인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빨리 포르투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본다면 또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4주 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에서 계절 조정 수치로 38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 5천 건 정도 감소를 하면서 컨센서스인 3만 8천 3천 건보다 그 예상치를 밑돈 수준을 기록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봐야 되는지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 경기 회복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업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인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집계한 것인데,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노동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적을수록 현재 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은 개인의 수익과 그리고 소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를 잘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조금씩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고용이 점차 좀 나아진다면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시장 쪽으로 조금 호전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실업률 그리고 ADP 민간 고용 건수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실업률 관련한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될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그 전일 발표된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인해 가지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IT 기업, 제가 전일 또 자동차에서 기술주 IT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IT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이 또 자동차에 이어서 IT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와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IT 그리고 자동차가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일 유럽 증시에서 은행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또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은행주의 수급이 좀 호전될 가능성이 또 은행주의 은행주의 그 수급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짜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하실 말씀 좀 남아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일단 포르투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포르투갈 그 총리가 소크라테스 총리랍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
총리만 그 옛날 그 옛 성인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어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2분, 개장을 한 48분 정도 앞두고 있네요. 예,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은 국내 증시가 복합 악재들에 대한 내성 강화로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며 유동성 및 펀더멘털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글로벌 경제의 양대축을 형성하는 G2, 미국과 중국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주요 이평선들을 모두 상향 돌파함에 따라 이제는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악재에 대한 우려감 완화 외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는 과정과 함께 좀 더 탄탄한 주도주의 부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지수가 올해 바닥 확인과 더불어서 기존 추세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본의 지진 피해보다는 재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사우디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서 유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부품이나 장비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전일 베이시스가 개선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도 차익 장고의 청산을 유발하거나 신규 매수 차익 거래를 유입시키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연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베이시스의 개선세를 감안할 때 매도 차익 장고의 청산 가능성이 있고 또 차익 프로그램 매수 규모 역시 커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지점의 남희석 대리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양종금증권은 정고점 탈환의 선봉장에는 과연 누가 설 것인가라는 의견을 내놨군요. 예.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현대모비스, 농심 등이 대외 악재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며 코스피 지수는 24.6포인트 오른 2036.78을 기록하였고 코스닥은 3.53포인트 오른 513.7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미국의 부진한 주택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84.54포인트 오른 12,170.56에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증시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먹거리, 환경 문제 등 다방면에서 우려를 낳게 했던 일본 도호쿠 대지진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의 불안 요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클라이막스는 넘어선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6일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코스피도 낙폭의 60% 이상 회복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유의미한 저항대라고 판단했던 60일 이동평균선을 가볍게 돌파함으로써 전고점까지는 특별한 매물 부담이 없는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향후 이전 고점대인 2121포인트까지 반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중동 지역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뉴스가 발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금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지수의 반등 과정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일본과 경쟁 관계의 업종들이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외부적 이슈인 일본 지진과 중동의 정치적 위기와 같은 이슈가 연동된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기존의 이런 악재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앞으로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분기 어닝 시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적 특성과 기존의 악재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향후 실적에 대한 관심은 재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화학업종과 지주회사 그리고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 2100 정고점 탈환 가능성을 점치고 계시군요.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명동지점의 남희석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분의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포트폴리오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종목 중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10종목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요즘장에서 대세인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전 11시부터는 종목 토크 베스트5를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스탁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코너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김성난 대표님. 예,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던 2030선을 어제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고민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시장까지는 일단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왔는데, 과연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놓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시점에서 과연 윗상향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일단 오늘이 또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또 보통 쪽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목요일장이 강세를 나타냈을 때는 금요일 오전장까지 강세를 하다가 오후장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기대감이나 또 새롭게 자동차들이 더 쌩쌩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장이 밀릴까라는 좀 그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그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차트적인 흐름에서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녹색선이죠. 이 녹색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돌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도 우상향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사실 상승으로의 그 기조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상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눌려줬다가, 물론 이제 그게 오늘일지 또 다음 주 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눌려줬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11선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할 때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바로 50을 뚫고 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2080포인트 부분까지 또 다음 주 초까지 시작해서 가버린다면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하단의 밴드를 조금은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시장과 다음 주 초 시장에서 2080포인트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하단의 밴드는 일단은 2000포인트 정도를 놓고 우리가 조금은 상향을 해서 대응에 들어가자.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2100포인트를 뭐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바로 나오지는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번에 매도하고 한 번에 매수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 자꾸 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은 항상 내 예상대로 그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코스피 지수가 이 거래소의 IQ가 2000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내 IQ가 1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두시고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업종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제 그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SKC 같은 것도 조금 더 조정이 조금만 더 오면은 다시 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었는데 조정을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저께 한 8% 정도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업종에 큰 변화가 없이 또 자동차, 그리고 오늘이나 또 주초쯤에 가서는 또 철강 쪽들도 같이 좀 합세를 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들고요. 아까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업종도 상당히 저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 쪽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들의 그 상승세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일단은 부품주 쪽이 좀 더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더 낫겠다. 이제 그 부분이 어제 시장에서도 좀 보여줬었죠. 자,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완성차 쪽보다는 또 그 상승이 아직 좀 크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급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IT주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시장을 봐도 122 이동평균선을 절대 깨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어떤 그 추가적인 하락의 힘보다는 횡보,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추세를 조금은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IT 주도 일단은 하이닉스가 먼저 반도체 중에서는 상승을 먼저 시작을 했죠. 자, 그렇게 선도에서 나가는 종목들이 하나씩 먼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고요. 진입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열심히 또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한 진입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 그간 해주셨던 얘기에 큰 차이는 없으신 게 일단 코스피가 2080선까지 올라가더라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해 보자라는 전략이셨고 업종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투자 전략 얘기 들어봐야 할 텐데요. 2080선까지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좀 열어두신 상태잖아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전략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1선인 230포인트를 돌파한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밴드 같은 경우에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2080포인트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1선이 2030포인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를 깰 가능성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또 차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2030포인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연유는 자, 2000포인트 부근에서 이전에 지지력을 보였다가 밀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장을 받았죠. 그리고 난 뒤에 바닥을 확인하고 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에서 겁내지 말고 매수에 가담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2000포인트가 지지력으로 작용을 했고 저항을 작용을 했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2036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2080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수급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 코스피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수세가 약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2,700억 정도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 쪽에 수급이 호전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변수인 기관 쪽의 수급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관 쪽의 수급이 지금 현재 3월 22일 같은 경우 2,880억 정도 나오면서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1,500억 그리고 580억 정도 줄어들면서 이제는 매도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약화가 된다면 그 상승 탄력은 오늘 상승 탄력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의 매수가 강화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의 선물도 동반적으로 매수에 나서준다면은,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1,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상승적으로 베팅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상승에 방해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2000포인트를 지지해준다면 208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주중의 분기점이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악재라든지 어떤 문제 요인이 없다면은 주 후반까지 상승하려는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세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어쨌든 위쪽으로 강하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도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전에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그리고
그다음에 그 어저께 라면 테마가 일면서 음식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자, 일단 조선 철강 쪽에서는 기관 쪽에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업종 쪽으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일에 의해서 완성차, 그리고 IT 관련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선철강,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완성차 IT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둔다면은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그 원자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전일 유가 같은 경우 배럴당 15센트 하락을 하면서 105.6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그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도 조금 그 3.1달러 하락하면서 1,434.9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코스닥 쪽에서 비철금속 테마주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반대로 은값 같은 경우에는 온수당 18% 상승을 하면서 37.37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테마주 같은 경우에 고려아연이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화면 보시면,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가, 코스피 쪽에서 동반 순매수가 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웅진케미칼,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IT 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또 한편 살펴본다면, 성우하이텍, 동우, 아토, 파라다이스, 덕산 하이메탈 쪽으로 매수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LED에서 상당히 경쟁적인 회사인데, 덕산 하이메탈과 아토가 조금 전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가 됐다는 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T 부품주 쪽에서도 코스닥 쪽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일본 쪽 먹거리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동우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매수가 유입됐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그런 수급이라든지 업황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테마에 대한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온 업종도 봐야 되겠죠. 물론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조심하기 위해서 기관 쪽이란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상위에 보시면은 현재 포스코, 그리고 한진해운,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OCI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OCI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생명까지 집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해운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또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신세계, 삼성생명, GS, S-오일, 오리온, GKL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쪽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일 수급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집계가 되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 쪽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흐름을 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일단 10만원 부분이
삼성생명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다시 10만 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만 원 부근대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됐던 시장의 주조주 자동차 IT는 그냥 그대로 갈 것이고 이제는 은행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해보죠.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지 김성란 대표부터 여쭤보죠. 네, 오늘 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또 대장주입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뭐 시간이 지금 좀 짧은 것 같고 기업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헙셉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있던 상업 출시가 지금 기대되는 부분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한 내년쯤에 지금 그 어떤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것 같고요. 2013년도까지 제2 공장이 좀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쯤에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전문 제약사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적인 흐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흐름은 좀 횡보 내지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 차트는 일단은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이 앞전 악재에 따른 그러한 그 투매적인 부분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긴 꼬리를 달아놓고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투매를 담아내는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서 32,500원까지 그 분할적으로,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부분까지 일단 분할적으로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돌파가 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돌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리고 이제 월요일 시장쯤에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60일 이동평균선과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3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없고 지난 종목 점검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간단하게 기술적 부분인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그 한 줄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일단 종목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24일 그 전일 같은 경우에 투신 쪽에서 강하게 투신 쪽 그리고 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해주지 않는다면은 조금 수익 실현이 필요하고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목표가인 42,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일단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기관 쪽 수급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42,000원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마찬가지 베이직하우스. 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투신 쪽에 그 수급을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투신 쪽의 수급이 현재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신 쪽의 수급이 약화되고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자, 제시를 했던 손절가인 19,500원을 전일 종가상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손절가 대응을 하고 빠르게 매도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컴투스.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그 컴투스가 조금 제가 예상했던 흐름이 나왔는데 11,850원의 주가가 형성됐다가 좀 밀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한 번 더 윗꼬리를 잡는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를 12,000원에 제시를 했는데 12,000원보다는 오늘 종가를 보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45,600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제시했던 손절가 45,000원과 그리고 목표가인 48,500원에 대응을 하시라고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지난 종목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36분이고요. 개장을 한 2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상 지수가 무려 21포인트 정도 급등한 코스피가 2058선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김성란 대표님,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세계 시장이
시장이 온통 실적 기대감에 지금 많이 들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좋은 강세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를 들으시면서 즐거운 주말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예, 지금 예상 지수가 2058포인트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2030포인트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 의심하지 마시고 상승세 즐기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이었고요. 김성난 대표, 전태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